자, 일단은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볼게요. 페이지는 55페이지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로그인 후에 나타나는 이 화면은 바로 이웃의 새 글입니다. 이렇게? 네, 그쵸. 지금 아무것도 안 뜨는 이유는 이웃이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위쪽엔 모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 모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할 때 스토리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이가 나오죠. 왜냐면 여기는 내 기본 원래 네, 프로필 사진이 나오고요. 그 옆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른 내 이웃들이 올린 모먼트 또는 추천 모먼트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추천 모먼트 제가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먼트라는 거는 짧은 어떤 동영상 또는 사진을 넣어서 꾸밀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 보면 돼요. 아마 놀러간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호떡나라라는데 뭐 여기 호떡나라에서 뭐 호떡 먹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이나 아니면 짧은 사진을 우리 이웃들에게 뭐 24시간 동안 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모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약간 스토리라는 것과 비슷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네이버의 모바일에서만 모먼트는 만들 수가 있어요. 모먼트를 만드실 때는 여기 내 프로필 사진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먼트를 찍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존에 찍어 놓은 게 있을 땐 찍어 놓은 거를 선택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긴 거는 못 올리고 짤막한 거,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좀 귀여운 오리 모양의 선물을 선택하고 확인을 해보면 그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짤막한 동영상을 선택한다면 그 동영상이 올라가겠죠. 보통은 한 1분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스티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올릴 때 옆에다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는데, 만약 어디서 찍은 거다 하면 장소를 넣을 수가 있을 거고, 얘가 만약에 어떤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쇼핑 정보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상품이 네이버에 있고 예를 들어 뭐 캠핑 용품이에요. 그래서 캠핑하는 어떤 영상, 짧은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쇼핑으로 연결을 해 놓으면 모먼트를 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쇼핑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만약에 어떤 장소를 찍어 놓고 내 블로그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블로그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게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IF는 움직이는 짧은 어떤 스티커 같은 느낌으로 붙이는 도구가 바로 GIF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다 내가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GIF를 붙여서 넣어주시면은 그 GIF를 이렇게 꾸며서 붙일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 그거는 지금 난 안 나오는데. 모먼트. 일단은 앨범에서 제가 사진 한 개를 골라온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가서 보면은 처음 모먼트는 이렇게 촬영 모드로 떠요. 그래서 이때 지금 촬영해도 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띄울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띄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왼쪽 하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하단에 선택하셔서 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영상을 선택해도 되고 사진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선택했어요? 한 개. 뭐 하나도 되고 여러 개도 돼요. 일단 연습이니까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누른 게 지금 이 화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이 만약에 저는 이거 가로로 찍었던 사진이라 좁네요. 그럼 두 손가락으로 늘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N자가 아까 스티커, 여기서 만약 이게 내가 파는 상품이면 쇼핑 이용해서 여기다가 검색어를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상품이 원래 뭐 클리오 쿠션인가 아마 그래요.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어쨌든 이 상품이 이 상품이라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를 사기 위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스토어에 파는 물건이면 우리 스토어에 파는 물건으로 연결하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눌러서 만약 이거에 대한 어떤 블로그 포스팅을 쓴 게 있다. 그럼 내 블로그에 내가 이제 포스팅 쓴 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블로그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요 N자의 스티커까지 지금 얘기 중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T는 뭐냐면 글씨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 위에다가 저는 킬커버 글로우 쿠션 뭐 이렇게 적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T 눌러서 여기다 이제 적으면 되죠. 클리오 쿠션 영롱한 자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글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글씨 형태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형태를 고르실 테고, 얘가 글씨 정렬 방식, 얘는 글씨 색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명도 해서 마음에 들게 적고 확인하면 이렇게 적혀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놓거나 크기 조절해서 놓을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그냥 그리는 거, 직접 이렇게 뭐 끌어서 그릴 때, 지금 이거는 안 쓸 거니까 전 취소할게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진이니까 사실 사진의 길이만큼만 보이는데, 원래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1분까지 보일 수 있는 게 모먼트거든요. 그래서 모먼트의 길이를 어디까지 보이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요거는 효과, 그래서 뭐 스타일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거 말고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더 밝게 보이게 필터 효과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보정을 이용해서 뭐 밝기를 좀 더 높여준다든지 대비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들게 됐다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지금 모먼트가 됐고, 다음을 누르면 모먼트에 대한 내용, 즉 캡션을 적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대략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적고, 그러고 맨 밑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모먼트가 등록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먼트는 나중에 배울 SNS 중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모먼트고요. 실제 모먼트가 아직까진 큰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내 블로그의 이웃들에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슈퍼 컨텐츠를 키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몇몇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모으고, 크리에이터들이 상품들을 올리게 되면은, 상품이라기보다는 컨텐츠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그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 만치 열심히 이런 모먼트나 슈퍼 컨텐츠를 키우려고 한다라는 거 신경 써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마케팅 하실 때도 좀 도움 될 거라 생각은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위쪽은 모먼트라고 해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내 블로그에 이웃의 새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는 이웃이라는 단위가 있고 우리끼리도 이웃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의 글이 이렇게 내 블로그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공감을 눌러주겠다, 그럼 하트. 그리고 댓글을 적겠다, 그럼 여기 눌러서 댓글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새 글이라는 건 나랑 이웃이 되어 있는 블로그의 새 글을 보여주는 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두 번째 건 추천글. 추천글은 네이버에서 관심 주제에 따라서 내용을 추천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글쓰기인데, 글쓰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글을 직접 포스팅을 쓸 때 글쓰기를 씁니다. 아직은 포스팅 부분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 옆에 있는 요 종 모양은 내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 시의 질문이나 내 블로그, 내 포스팅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댓글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5번째 있는 요 그림, 즉 우리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 블로그 영역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내 블로그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씩 쭉 보셨다면 56페이지의 모바일 블로그 설정하기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배경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배경이 깔려 있어요. 요 배경을 바꾸고 싶을 때 홈 편집에 가셔서 이미지 변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촬영 또는 앨범 선택 같은 경우는 내 사진첩에서 선택해서 올릴 때를 말하고요. 기본 커버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커버 이미지예요. 그래서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앨범에서 선택할게요. 그러면 앨범에 여러가지 사진이 있고 이 중에 내가 앞에다 띄우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진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 사진이 보이고 완료를 누르면 이게 이제 커버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변경해서 바꾸는 거는 내 블로그, 모바일 블로그의 커버 이미지를 바꾸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옆에 커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배치를 시켜서 꾸밀 건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 고르고 확인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요 위에다가 글을 쓰는 부분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포스팅의 그러니까 블로그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의 제목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바꾸게 되면은 PC 블로그의 제목도 같이 바뀝니다. 여기는 별명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바꾸면 PC 블로그의 별명도 바뀌어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프로필 사진인데 프로필 사진도 여기를 눌러서 바꾸게 되면 PC상의 프로필 사진도 같이 바뀌어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메뉴를 좀 더 소개를 해 볼게요. 예제에서는 어느 부분이냐면 61페이지에 모바일 블로그 앱의 외부 채널 SNS로 연결하기 이 부분과 좀 관련이 돼 있어요. 62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밑에 있는 영역은 없으실 수도 있고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외부 채널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잠깐 블록을 숨겨 보았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플러스랑 화살표가 있죠. 이 플러스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블록을 선택할 수 있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개글을 올리겠다. 그럼 소개를 누르면 소개글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소개창이 뜹니다. 자, 일단 요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단락의 글은 우리가 PC 블로그에서 적으신 소개실 거예요. 그런데 모바일 블로그랑 조금 차이점이라면 모바일 블로그는 이렇게 전화번호와 주소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업체라고 한다면 우리 업체의 전화번호나 우리 업체의 주소를 넣어서 고객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바로 할 수 있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PC상에서는 이 부분이 뜨지는 않는 거라 이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상 블로그라고 한다면 굳이 전화나 주소를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도 따로 적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보면 주소도 일단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하기 체크를 한 후에 적용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전화하기랑 위치 보기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전화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게도 되고, 위치 보기를 누르면 그 위치로 찾아갈 수도 있게 원래 그렇게 뜹니다. 위치 보기가 지금 조금 버벅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소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해서 여기 홈 편집에서 플러스, 이번에 외부 채널 설명해 볼게요. 이 외부 채널은 뭐냐면 우리가 블로그 말고도 여러 가지 SNS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인스타그램과 같은 채널을 연결하겠다 할 때 외부 채널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채널에 요런 게 지금 이렇게 색깔이 회색으로 보일 텐데, 지금 회색이 있는 것들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들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 연결할 때 유튜브는 있으니까 한번 요거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유튜브를 이렇게 누르면 유튜브 연결하는 URL을 입력할 수 있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유튜브의 URL을 적으시면 돼요. 많잖아요. 네, 많아요? 많은 거 중에 채널 하나 적으시면 되죠. 하나 적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네. 유튜브 채널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채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채널에 채널 보기를 누른 거거든요. 여기 지금 잠깐 다시 와볼게요. 이게 지금 유튜브예요. 그쵸? 여기서 요 나를 누르니까 제 채널이 보여요. 여기 채널 보기에 보면 제 채널로 들어와서 볼 수 있죠. 여기서 여기 연필 모양을 누르면 여기 보면 채널 URL 보이죠. 요거 복사를 해서 아까 여기 유튜브 연결창의 URL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요. 그러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홈 편집에서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인기글 대표글이에요. 인기글 대표글은 어떤 뜻이냐면, 일단 인기글은 실제 이 네이버에서 내 블로그의 글 중에 인기가 있는 글을 인기글로 뽑아요. 그래서 아마 요 근래에 사람들이 많이 본 게 아마 이 미니 가습기 고장났을 때 대처법, 그 다음에 맘스치킨 가라하게, 그리고 영화 명당 후기 뭐 이런 것들을 제 블로그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이거 말고 보여주고 싶은 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대표 글이에요. 대표 글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표 글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10개까지 선택은 가능합니다. 넣는 거는 여기 글 추가하기 눌러서 내 블로그의 글 중에 넣고 싶은 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직 글이 없으니까 못 넣는 거죠. 뭐 연습하신 글이나 몇 개 넣어볼 수는 있죠. 어쨌든 추가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 요 옆에 요 석삼자 요거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내가 놓고 싶은 위치대로 배치해서 글을, 글 추가가 아닌데, 확인 누르면 이대로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른 글만 보이게 하겠다면 대표 글만 체크하시면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인기글로 뽑아놓은 것도 같이 보이게 했다 하게만은 인기글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인기글만 보이게 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 여기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인기글 대표글 선택을 한 거였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모먼트랑은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는 이제 목록 대표 타입이라고 하는데, 블로그를 기준으로 보이게 할 거냐, 모먼트를 기준으로 보이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보여요. 근데 블로그가 먼저 보이느냐, 아니면 목록 탭이 더 위주로 보이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블로그에 보시면 앨범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앨범형, 목록형, 카드형 형태로 뷰 타입을 바꿔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목록형을 고르겠다라고 하고 확인한 후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내 블로그의 프로필이 이렇게 목록형으로 뜨게 되겠죠? 글들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앨범형 형태, 얘가 목록형, 얘가 이제 카드형으로 뜨는 거고요. 이 전체 글의 형태를 기준에 어떤 걸로 뜨게 할 건지는 아까 그 설정에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요 자잘한 메뉴들 조금 더 소개할 건데요. 요 홈 편집 옆에 있는 요 버튼은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눌러보면 내 블로그에 여러가지 카테고리를 관리할 수 있는 란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추가하실 거면은 여기 톱니바퀴 눌러서 카테고리 추가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필요 없는 카테고리 제거하실 거면 선택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메뉴가 카테고리 설정이라고 해요. 이 메뉴. 네, 여기 홈 편집 옆에 있는 버튼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말풍선 버튼 있죠? 요거는 안붓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붓글 적어놓은 우리 학생들 글도 보이고요. 보니까 블로그 아이디 빌릴 수 있냐는 식의 이런 글도 있는데, 아이디 빌려주면 내 블로그는 저품질이 됩니다. 너무 그런 부분으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요거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나를 추가한 이웃 또는 내가 추가한 이웃들을 보고 관리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좌표 같은 거, 요거는 뭐냐면 통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방문이 얼마나 방문을 했고, 조회수 순위는 어떤 걸 사람들이 많이 봤고, 유입 경로는 어디서 유입이 돼서 들어왔고,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이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공유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서 보이고자 할 때 그때 누르는 게 공유 버튼.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은 이 돋보기 버튼은 검색 버튼인데요. 내 블로그 안에 적은 글 중에 내가 만약 카카오라는 게시글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카카오라고 적은 게시글이 뭐 43개 정도 되네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 블로그 안에 어떤 포스팅을 직접 찾으실 때 쓰는 게 여기 있는 찾기 창. 그리고 여기 석삼자는 아까 요 제 블로그에 어떤 뭐 정보들을 쭉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 정보로 가서 블로그를 다른 블로그로 바꿔서 보는 거, 그런 것도 돼요.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네이버는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다 했죠. 그래서 3개의 아이디를 등록해 놓고 내가 예를 들어 판다9933으로 로그인해서 관리하고자 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관리하고, 다시 뭐 예를 들어 판다 말고 뭐 앨리스로 가고 싶다. 그럼 로그인 정보를 예를 들어 앨리스로 선택해서 확인하면은 앨리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또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 그러니까 3개까지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 일단 얘기를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이제 요거 들어갈 거예요. 바로 이제 블로그에 글 쓰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볼 건데, 글 쓰는 게 어디 쪽에 나와 있냐면 저희 페이지로는 5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57페이지 스텝 3에 적혀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볼게요. 자, 스텝 3에서는 모바일 블로그에 컨텐츠 올리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을 쓸 때는 여기 있는 요 연필 모양, 즉 블로그 하단에 요 글쓰기를 눌러서 글을 적는 메뉴예요. 블로그는 PC에서 블로그를 쓸 수도 있지만 모바일에서도 얼마든지 글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약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PC 블로그에는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바일 블로그에는 실시간으로 보통 적는 거기 때문에 예약 기능이 따로 없다는 게 차이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PC에서 쓰든 모바일에서 쓰든 둘 다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글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단 제목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커서가 생기죠. 여기다가 글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제에서는 스마트폰 앱 사용하기라고 적었으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적어 볼게요. 만약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 제목 부분을 이쁘게 꾸미고 싶다면 요 옆에 있는 요 그림 모양을 눌러서 사진 중에 내가 가져올 사진을 눌러서 가져오셔도 돼요. 요걸로 첨부, 요런 식으로. 그리고 모바일 앱과 좀 다른 점, PC 앱이 좀 다른 점은 PC에는 장소라는 기능이 여기 안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적을 때 여기서 장소를 넣는 걸로 장소는 가능했는데, 모바일에서는 여기 위치 추가라고 해서 장소를 바로 입력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보통 핸드폰은 작성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위치에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위치 추가 버튼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구나. 일단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본문 부분을 클릭하면 본문에 커서가 생겨요. 그쵸? 자, 여기에다가 글을 적을 건데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타이핑을 할 때 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재밌어요. 자, 제가 여기다 커서를 놨고 여기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밑에 음성 입력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눌러서 얘기를 해볼게요. 안드로이드가 아닌데 잘못 얘기했다. 그쵸? 오타. 네, 나왔죠? 이거 눌러야 되나 이거? 또 일단 마이크를 한번 누르면 얘가 들어요. 제가 일단 한번 누를게요. 여기 듣고 있습니다. 뜨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입력됐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타이핑을 일일이 치시기가 좀 힘들다면은 이렇게 말을 직접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좋네. 편해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전용 앱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에서 블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평소 말하는 어투로 얘기를 했는데도 빠르게 잘 알아듣고 입력을 해주죠. 그래서 좀 편하게 활용할 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쓰실 수가 있습니다. 타자 치는 것보다 훨씬 편해서. 아이 좋네. 이런 거. 이야, 진짜 이것만 쓰겠네요. 이거. 모바일 블로그 쓸 것 같아요? 이것만 쓰겠어요. 뭐 사진은 어떻게? 사진을 올릴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기 모양이 있어요. 요걸 눌러서 사진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올릴 사진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첨부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개를 선택하려면 마찬가지로 사진기 아이콘을 누르고 여러 개의 사진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첨부하면은 여러 개의 사진이 그냥 이렇게 일렬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은 사진과 사진 사이에 터치해서 글을 더 적을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진기 누르고 사진을 여러 개 선택했을 때 밑에 보시면 그룹 사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콜라주로 첨부하겠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배치가 예쁘게 된 사진 형태로도 첨부가 되어지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 더블 클릭하면은 에디터 창이 떠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룹 사진이라 한번 선택해서 또 골라보면은 여기 이제 마술봉이 뜨면 그걸 이제 수정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사진의 경우는 더블 클릭하면 그냥 누를게요. 누르고 여기서 고쳐야겠다.
여기 밑에 메뉴가 왜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마술봉 누르면 여기서 이제 필터라든지 자르기와 같은 효과를 설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밝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모바일로 글을 쓰실 때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진을 여러 개를 넣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사진이 대표 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하고 싶다면 해당 사진을 누르고 대표를 눌러주시면 이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설정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럼 동영상은 못 넣느냐? 당연히 넣을 수 있겠죠. 동영상은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동영상인 경우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만약 이렇게 누르고 동영상 편집 또는 첨부를 하게 되겠죠. 그대로 올릴 거면 첨부, 만약에 이걸 좀 수정할 거면 동영상 편집을 눌러서 편집하시면 돼요. 편집은 어떻게 해? 편집은 편집 기능이 뭐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간단한 컷 편집과 속도 그리고 글씨 쓰는 거 정도가 가능합니다. 사진 안에다가? 그렇죠. 사진이나 동영상 안에다가. 동영상 안에다가. 네. 그래서 글씨 폰트가 뭐 다양하거나 이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컷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동영상에 글씨 써놓거나 요런 정도의 아주 가벼운 편집은 가능해요. 편집 안하고 올릴 거면 그냥 선택하셔서 제목만 적고 완료해서 올리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나머지 메뉴들은 어차피 PC 블로그에서 이미 본 메뉴들이긴 합니다. 이 T자는 글꼴에 대한 메뉴고 요 표시는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정렬 방식에 대한 거였죠. 이 웃는 얼굴은 스티커였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챌린지로 받아놨던 스티커가 좀 더 있어서 스티커가 많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기본 스티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얘를 선택해서 정렬 방식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이게 다 안 뜨네요. 참 애매한데 이쪽에 보면 정렬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진기 눌러보시면요. 여기서 GIF는 뭐냐면 움짤 이미지를 만들 때 써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같은 경우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영상이 재생이 되지만 이런 움짤을 만약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움짤로 만든다. 예를 들어 저번에 그냥 반죽하는 거 요거 찍은 거를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짤막하게 이거를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잡아서 그 구간만 GIF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상하고는 다른 게 영상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재생이 된다면 이 GIF는 움짤 이미지라서 그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 재생이 된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파일, 글감, 템플릿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서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효과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바일 블로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동을 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도착지에 도착했거나 잠시 멈춰서 일을 해야 될 때는 저장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완료가 되면서 뒤에 있는 숫자가 1 증가가 되고 다음에 다시 이 블로그를 열어서 숫자를 선택을 해보면 해당 그 문서를 불러와서 계속 작성하거나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다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요 상단 부분에 여기는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저장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한 후에 공개 상태 전체 공개로 태그 적을 거면 태그 적어서
여러 개 적으면 되니까. 그러고 위쪽에 여기 등록 눌러서 등록하면은 등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 모바일로 블로그 쓰시는 것도 전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써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체험단 말고도 일단은 간단한 부분으로는 애드 포스트라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애드 포스트가 되겠고요. 만약에 티스토리나 다른 블로그에서는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런 블로그에서는 애드센스라고 해서 구글에 그 광고 수익원을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애드포스트를 이용하는 조건으로는 블로그를 만든 지 3개월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드포스트를 신청하는 게 예를 들어 오늘 3월 15일이라고 한다면 저번 달, 즉 2월 달에 월 평균 방문객하고 그리고 그 페이지 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따져서 애드포스트 승인을 내주게 돼요. 그럼 승인을 내서 내가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중간중간에 광고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그냥 블로그에 볼게요. 아무 글이나 아무 글이나죠. 아까 그냥 적은 글이니까 보면 이렇게 중간에 광고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붙인 게 아니죠. 아까 막 붙인 게 아니라 알아서 제가 이거 화장품 쪽을 올린 거긴 했는데 뭐 스마트폰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관련된 광고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비슷한 광고들이 그냥 붙어요. 자동으로. 네, 그쵸. 실제 여기 내용에서는 예제 내용대로 안드로이드 폰, 뭐 스마트폰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 보니까 이 밑에 붙은 광고를 보면요. 앱 개발, 스마트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과 좀 관련된 파워링크 광고가 붙었죠. 그럼 누군가가 와서 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한다든지 눌러서 보게 된다면 저에게 얼마씩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애드 포스트라고 해요. 가입을 해봐요. 아니 지금 가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승인이 아직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3월 달에 신청을 하면 2월 달 한 달간의 그 방문객이나 이런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애드포스트를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일단은 블로그 만든 지 3개월은 지나야 되고요. 그게 일단 1차 조건. 두 번째로는 내가 한동안 좀 블로그를 잘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 방문객이 뭐 꼭 그렇진 않지만 100명 정도씩 된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없이 거의 무난하게 통과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수익을 얻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보면은 물론 제가 얘는 방치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애드포스트를 설정해 놓은 이 엘리 블로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뭐 얼마씩 쌓여요. 그래서 실제 돈을 5만원 이상 쌓이면 제가 돈을 계좌로 받거든요. 지금 돈은 몇 번 받았고 지금 4만원어치 쌓였으니까 좀만 더 쌓이면 또 수입 전환 신청해서 또 돈을 받아요. 그래서 계좌에 5만원 이상 쌓이면 그 잔액이 5만원 이상 쌓이면 내가 계좌 연결한 대로 돈을 받는 그런 구조고요. 지금 거의 내버려 두다시피 하는데도 이렇게 한두 건 뭐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진짜 제대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포스트 말씀드렸고요. 이 애드포스트 하시면서 체험단 이런 것도 같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면은 뭐 CPA라든지 이런 광고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우리가 다루게 된다면 실제 블로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많은 수익을 얻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블로그는 얼마 전에 뭐 그거는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15만원, 20만원 이렇게도 받기도 하고요. 애드포스트로만요. 근데 저는 전문적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수업할 때만 잠깐 들어가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광고 붙은 게 저렇게 쌓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수익 정도는 충분히 아마 넘을 거라 생각은 들고요. 하시게 된다면 뭐 체험단이나 이런 거 하시면 거기에 맞는 광고들이 붙고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면 그 제품에 맞는 광고들이 또 붙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수익도 꽤 많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블로그의 지수가 쌓이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고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티스토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성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티스토리 그리고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이 네이버 블로그 외에도 쓰는 블로그거든요. 티스토리는 옛날엔 폐쇄형 블로그였다가 그 카카오톡이 다음을 인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카카오톡 그 다음 아이디가 있으면, 즉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으면 티스토리는 얼마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고 한 사람당 5개까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지만 티스토리라고 해서 또 블로그가 있다는 티스토리? 거죠. 네. 내가 거기는 다음은 올동을 위했습니다. 네, 다음에서는 이제 티스토리라고 또 있어요. 티스토리. 그거는 애드포스트가 아니라 구글의 애드센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애드센스를 내가 승인을 받아서 붙이는 형식인데 그렇게 하면은 애드포스트는 좀 오히려 짜요. 금액이 더 적게 나온다면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구글에 광고가 붙으니까 더 금액이 비싸게 붙기도 하죠. 그리고 애드포스트라고 하더라도 아까 인플루언서 보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잘 운영을 해서 인플루언서 등급까지 올라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애드포스트가 같은 애드포스트라고 하더라도 단가 자체가 훨씬 더 높게 붙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좀 필력이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블로그 하다가 포기하시는 이유는 보통은 이래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든지 글 쓰려면 막혀서 못 쓰겠어 이러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느 정도 좀 글을 잘 적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라서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을 잘 풀어 쓰시면 돼요. 뭐 문장을 굉장히 잘 만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글짓기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 쓰시는 것도 그냥 꾸준하게 잘 쓰신다라고 한다면 그리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유튜브랑 블로그를 같이 연계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유튜브에다 포스팅을 올리고 그 포스팅 올린 게 예를 들어 탈의 목욕하는 거 미용을 얼마 이따가 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탈의 미용하는 그 미용실을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겠죠. 네. 그래서 그 영상 올리시는 건 유튜브에 올리실 거고 네. 그 중에 이제 사진들 네. 뭐 내가 그때 사진을 못 찍었다면 유튜브 영상을 올리실 때 캡컷 작업하시면서 네. 어차피 우리가 썸네일 그거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장을 좀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블로그에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팅 안에다가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올려놨던 그 컨텐츠를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블로그에서도 보고 들어와서 그 유튜브로 유입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유튜브에서 설명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적어 놓게 된다면 유튜브에 그 컨텐츠를 보고 블로그 포스팅으로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SNS 간의 그 연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